생활 속 경제 문제들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. 이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.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로봇 청소기 네. 많이 쓰시고요. 또 집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로 가전제품 작동시키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가정에서 로봇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. 이 산업 현장에서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. 이른바 협동 로봇인데요. 영어로는 코봇이라고도 하고 과거에 사용하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좀 더 덩치가 작아졌습니다. 과거의 로봇은 중장비처럼 무겁고 속도가 빨라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험했습니다. 그래서 칸막이 안에서 로봇끼리 작업을 했습니다. 그런데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. 덩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작아졌지만요. 여러 센서를 달아서 아주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고요. 사람과 손을 맞잡는 정도로 일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. 200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요. 지금은 가로등을 조립할 때, 또 향수를 포장할 때, 자동차에 문을 붙일 때 등 다양한 작업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로봇 전시회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이 협동 로봇을 출시를 했는데요. 최근 정부에서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에서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네, 그러면 로봇이 그 정도로 일을 잘하게 됐으면 굳이 로봇과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 할까? 로봇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네, 로봇만 하면 효율성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장기적으로 보면 공정, 유연성 면에서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. 우선 사람만 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. 대신 이제 생산 설비가 바뀌거나 공정이 달라졌을 때 대응하기는 쉽다고 합니다. 반대로 로봇만 일하는 경우 생산성은 오르지만 공정이 달라지면 공장을 거의 새로 짓는 정도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. 사람과 협동 로봇이 같이 일하게 되면 이 유연성과 생산성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협동 로봇과 함께 일하면 사람의 생산성이 85%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는데요. 자동차나 기계 분야 같은 대형 작업장에서는 여전히 산업용 로봇이 우세하지만 전자제품이나 식품 분야에서 협동 로봇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겠네요. 네, 서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올해 협동 로봇 시장이 지난해보다 60%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. 전 세계 시장 규모는 6,800억 원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. 오는 2027년엔 8조 5천억 원까지 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. 그러면 연평균 35% 이상 고도 성장을 이어갈 거란 예상입니다. 공장 라인을 새로 설계하는 주기가 아주 빠르고 유행에 따라 제품을 바꾸는 경우가 많을수록 이 협동 로봇을 쓰기가 좋다고 합니다. 지금은 전체 로봇 판매량 가운데 3% 정도가 협동 로봇이지만 2025년이 되면 판매하는 로봇 3대 가운데 1대가 협동 로봇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. 네, 그런데 로봇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인류 일자리에 위협이 될 거다.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럼 협동 로봇도 그렇지 않을까요? 협동 로봇도 일자리가 다소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.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을 하니까 산업용 로봇만큼 일자리가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. 고용정보원에서는 7년 뒤에 단순 노무 직종의 90%가 로봇으로 바뀔 거라고 전망했는데요. 한 휴대전화 제조 하도급 업체가 중국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면서 노동자가 11만 명 있었는데 5만 명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런데 독일의 한 스포츠용품 기업은 해외에 있던 공장을 다시 독일로 옮겼어요. 유턴을 한 건데요.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찾기보다는 협동 로봇을 쓰면 더 효율적이란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. 다만 무조건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거다,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한 컨설팅 업체는 로봇 등의 업무 자동화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8억 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. 대신 일자리 8억 9천만 개가 새로 생긴답니다. 물론 과거 같은 직업은 아니라서 3억 7,500만 명은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 걸로 전망했습니다. 전치영 카이스트 교수는 지금부터 로봇이 어떻게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. 단순히 일자리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정책이나 특히 이 노사 관계의 변화를 세심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.
네, 지금 이야기한 실직 문제도 있지만 사람 바로 옆에 로봇이 있으면 또 안전사고도 걱정되는 부분인데요. 그렇죠. 이 협동 로봇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느려지고 또 닿을 것 같으면 아예 멈추기는 네. 하거든요. 그렇지만 안전 문제를 아주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. 현장에서 쓰려면 로봇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정해놔야 할 테고요. 피해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고 또 보상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입니다. 해킹 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아주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겁니다. 전문가들은 협동 로봇을 도입할 때 소프트웨어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요. 로봇을 얼마나 잘 제어하는지를 넘어서 이 윤리적 문제까지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. 네, 이재민 기자와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